왜 그랬냐면 원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의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원이 이렇게 있는데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갔겠구나라고 혹시 생각했니? 그런 게 궁금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좋아.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굉장히 잘 읽었어. 이제 계획을 세워야지. 이걸 어떻게 계산할까? 원을 통째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원 중심만 이동하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면 점을 한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그럼 점을 대칭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그래? 그럼 이게 왜 안 풀린 거지?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궁금해지는 거야. 좀 더 파고 들어가 보자. 아무것도 아닌 계산 실수였는지 아니면 정말 아이디어가 어디가 좀 부족해서 그랬는지 찾아보자고요. 자, 원의 중심은 2,5입니다. 반대쪽으로 넘어갔고요. 그 사람이 얘래요. 그게 4,3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직선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하나씩 이제 관찰해보자. 나도 여기서부터는 그냥 관찰이야. 이렇게 보니까 말이지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얘 위에 있지 않아? 헐, 중점은 그러면 3,4니까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어서 4는 3a 플러스 b라는 식을 하나 얻어낼 수가 있어요. 또 딴 거 없나? 이제 문자가 두 개니까 뭐 없을까? 맨날 하던 거 있었는데. 기울기. 왜냐하면 이 기본 문제 풀 때 항상 두 가지 했었죠. 요거 둘의 기울기랑 얘의 기울기가 직각이니까 두 번째 식을 거기서 찾아낸다 그랬는데 중점이 선 위에 있어요 라는 사실로 1번 식을 찾고 이렇게 되면 직선의 수직 성질을 이용해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를 이용해서 또 하나 찾는 거죠. A랑 4 빼기 2와 3 빼기 5가 빼기 1이 됩니다. A 얼마인지 나오나요? 여기 당연 나오죠. 마이너스 플러스 1이네요. A가 1이면 B는 얼마입니까? 됐네? 자, 좀 어려웠던 점이 해결됐어요? 그럼 물어볼게. 뭐 때문에 이게 풀리다가 막힌 거니? 이거구나. 이런 거를 이틀 3일씩 기다렸다 답을 얻어야 될 만큼 정말 좀 혼자서 꼭 하고 싶었다면 그렇게 기다렸다가 답을 얻으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저 정도면 이 문제 푸는 동안 그냥 확 해설지 봐도 됐지 않았을까? 네, 내가 좀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건 그런 거야. 저런 거를 해설지를 보고 만약에 아하 하고 알아냈다고 치자. 그러면 그게 장기적으로 너한테 좀 나쁜 걸까? 아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진짜로. 그걸 모르겠어. 예. 그걸 누가 결정해줘야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판단은 한번 너에게 맡겨보고 싶은데 해봐. 해보고 얘가 나중에 기억이 너무 잘나서 잘 풀렸다고 하면 답지 본 게 문제가 아니잖아. 너 스스로 해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고 나서 차후라는 건 일주일이나 2주일 후에 다시 봤을 때 너 스스로 잘하는데? 안 봐도 되게 잘했어. 외웠다는 느낌도 안 들어. 그러면은 이제 본 게 효과가 있었던 거야. 예. 근데 내가 볼 때는 답지를 보는 거나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듣는 거나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 결국에는 답지건 다른 사람의 설명이건 그걸 이용하는 내가 그걸 좀 건설적으로 이제 좀 좋게 이용을 잘 하느냐 이거의 문제지 얘가 나쁘다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뭐 그런 건 좋아요. 지연이라고 해가지고 일부러 늦추는 거야. 결과를 답지로 보고 결과를 누구한테 듣는 거를 좀 늦추는 거야 일부러. 잠깐 제가 해볼게요. 이런 마음은 좋은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한 번 고민이 되지. 그런 게 너무 많이 생기면 시간이 되게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이제 항상 공부 시간이 모자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잖아. 그래서 나 같으면 몇 개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은 좀 남겨놓되 나머지는 빨리빨리 읽어서 이제 해결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이건 독서하는 방법에서 힌트를 얻은 건데, 예, 독서를 하려면, 잘하려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글을 잘 쓰려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책에 있었던 건데, 다독, 많이 읽어라. 다작, 그리고 글을 많이 써보아라. 다상냥, 그리고 많이 생각해보아라. 아, 근데 맞는 말이야. 뭐 많이 쓰고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면 좋겠죠. 근데 가끔 이제 수학을 잘하는 법이 뭘까? 막 몇 시간 뭘 해라, 뭐 무슨 교재를 봐라. 너무 복잡한 거 말고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수학 잘하는 법? 나 많이 읽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풀이도 많이 읽어봐. 이건 어떻게 푸는지 다 궁금해 해보는 거야. 그리고 나 혼자 또 안 보고 막 해봐. 그리고 속으로 생각도 고민 많이 해보고. 근데 수학 공부에서 이걸 하지 말으라고 이제 하는 일이 되게 비일비재해요. 해설집 보면 안 돼. 남의 풀이 보면 안 되지.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풀 수 있는 게 몇 개나 있네. 대부분은 처음에는 수업 시간을 통해서 선생님이 풀어주시잖아. 그게 다른 사람의 풀이를 듣는 거야. 듣는 건 또 허락이 되어 있어. 이건 뭐지? 읽지는 말고 들어라? 난 그게 그거 같거든. 지금은 나도 사실 이제 돌이켜보면 대학 와서는 이렇게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 하나의 문제를 책을 한 6권을 사가지고 얘는 어떻게 풀고 얘는 어떻게 풀고 얘는 어떻게 풀고 도서관 가서 다 펼쳐놓고 그걸 했거든. 그래서 누구 게 좋고 뭐 누구 건 조금 길고 막 누구 건 보기 좋고 뭐 이렇게 다 따져가지고 나 이 사람 거 쫓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해서 내 풀이를 이제 만들어 나가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됩니까? 일단 이렇게 따라 해보는 거, 흉내 내는 거. 그러다가 자기 게 뭔지 이제 비로소 찾아가서 결국에 이제 자기 거를 하는 거. 미술도 일단 남의 그림을 많이 비슷하게 그려본다거나 하고 나서 자기의 특기를 거기서 개발해서 자기만의 걸 만들려고 하죠. 약간 그 선생님들의 의견을 조금 차용하겠어요. 수학도 일단 다른 사람의 풀이를 많이 따라해보고 거기에서 자기만의 걸 찾아내서 자기만의 풀이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까지 가면은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많이 따라하세요. 동영상을 남겨놓는 이유는 내 풀이를 한번 따라해보라는 건데 내 풀이가 전부라는 뜻은 아니에요. 더 다른 사람의 풀이와 비교해보시고 비교했을 때 선생님 풀이가 되게 짧고 간결하고 좋다 그러면 따라해도 좋고 풀이집이 더 나을 때도 있어. 왜냐면 나는 내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가끔 돌아가더라도 나는 설명하기 좋거나 기억하기 좋으면 좀 돌아가더라도 그냥 좀 긴 방법을 쓸 때가 있거든. 그럴 때는 풀이집게 더 좋으면 막 갖다 써도 돼. 예. 자, 그렇게 해서 비교하고 스스로 탐색하면서 감각이라는 게 생겨나거든. 판단할 수 있게 되면 난 이게 제일 좀 내 목표인데 너가 너 스스로 이건 좋은 문제고 이건 별로 안 좋은 문제고 이건 괜찮은 풀이고 이건 좀 안 괜찮은 풀이구나 싶은 걸 스스로 느끼는 거야. 그럼 최고야. 너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기까지 쌤은 그 배경 지식을 좀 많이 주고 싶어요. 이건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괜찮지 이거 이렇게 개선해볼까 막 그런 작업들을 이제 여기서 같이 다 보여주면서 풀이를 개선한다는 건 저런 느낌이구나 뭐 그런 것도 좀 같이 여기서 이제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 그런 건 해설집 안으로는 조금 어려운 게 있으니까. 자, 나머지도 한번 계속 가볼게. 이게 1346번이었어요. 다른 거 한번 볼까나? 네, 그 쌤의 욕심이 좀 있으니까요. 미안하지만 내 욕심 때문에 보충을 해야 되겠다. 네, 근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서 부등식 영역 많이 어려워하진 않을 것 같고. 자, 힘냅시다. 이게 어떻게 나왔냐 하면 모르겠어. 그래서
원래 이제 보통 멀쩡한 그림은 f, x, y라고 하여요. 근데 얘가 어떻게 얘가 되는지 궁금하다 이거지. 그래서 중간 과정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 이렇게 되면 추리가 되는 거야. 말해주지 않은 걸 알아서 내가 챙기는 거지. 어디 보자. x에 y의 자리가 바뀌어 있죠. 그렇다면 일단은 그 y와 x의 자리를 바꿀게요. 그럼 이렇게 변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을 때 되는 거냐면 y는 x 대칭이 있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표현에는 y는 x 대칭이라는 거는 이렇게 된 선분에 대한 대칭을 말하는 것이죠. 얘가 이쪽으로 휙 하고 넘어가니까 그게 어떻게 된다? 요렇게 이제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왜 y만 빼기가 붙었지? 이렇게 y, 이게 뭐 이렇게 앞뒤 생각하지 마시고 y라는 문자가 빼기 y가 되었다. 요것만 생각해줘. 이거 무슨 대칭이게? y의 부호만 바뀐다. x 축 대칭? 오, 얘기 잘하네. 그럼 얘가 이제 x축 대칭 되면 어디로 갈 거야? 밑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나는 혹시 이게 아닐까. 그런 게 있어요? 네. 헐. 뭐 많이 어려운 건 없었니? 네. 그럼 내가 보여준 것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어디를 보고 이런 거구나 판단하는지. 그러니까 어디를 보고 어떤 판단을 하는지 요 과정을 보여준 거야. 요거는 만나야지만 해결이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자, 좀 리얼합니까? 요거는 수업이 끝나면 싹 없어져요. 다시 듣고 또 따라하고 다시 듣고 또 따라하고 마치 춤의 동작 같은 느낌? 한 번 보면 없어지는 거. 음악 같은 느낌? 한 번 들으면 샥 하고 사라져서 또 듣고 따라하고 또 듣고 따라해야 돼. 예,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수학이 어려운 이유가 이런 정보가 조금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 암기라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인지과학자들 사이에. 춤이나 음악을 외우는 방식의 암기가 있고, 그 다음 뭐 임진왜란 몇 년도, 뭐 한라산 몇 미터 이런 암기가 있잖아요. 그런 암기는 동작과는 좀 느낌이 달라. 약간 무슨 뜻인지 알겠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정적인 암기, 요거는 잘 할 거야. 아닌가? 영어 단어를 외운다던가 뭐 그런 거. 근데 우리가 그게 아니라 조금 동적인 암기, 즉 절차를 외워야 되는 거, 움직이는 게 이렇게 갑니다라는 뭐 그런 걸 좀 정보를 외워야 되는 것들, 순서를 외워야 되는 것들은 약간 달라지죠. 더 복잡해요. 수학은 그런 암기법이 필요한 과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직접 손으로 해보지 않으면 순서나 절차는 머리로 그냥 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이건 직접 자꾸 경험해 봐야 돼. 그 순서 속에 들어가서. 정적인 암기는 꼭 안 그래도 괜찮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꼭 뭐 종이에 써서 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런 걸 강조하시기 위해서랍니다. 네, 물론 전부 다 수학 이런 건 아니니까 네, 비율이 좀 높아요. 그래서 다른 과목이랑 좀 느낌이 많이 다르다. 아시겠죠? 그러면 나는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어. 물론 제안이니까 뭐 의무는 아니야, 절대로. 그런데 안 풀리면 어떤 것들은 절차를 봐야지 되는 게 있거든. 절차와 순서를 누군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현하는 걸 좀 봐야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은 쌤이랑 하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맞을 거고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되게 가벼운 지식 있죠. 아, 하필 그때 그 공식이 생각이 안 났어. 뭐 이런 것들은 해설지를 좀 봐도 괜찮은 게 해설지는 글로 적혀 있으니까 좀 정적이거든요. 물론 해설지에 순서가 적혀 있긴 한데 알아채기가 조금 쉽진 않대. 그런 건 좀 눈치채기가 오래 걸렸어. 그런 것들은 네, 쌤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다른 것들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것만으로 충분히 되겠다 싶은 것들은 거기서 이제 끝내고
그게 아니라 뭐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걸 한다는데 너무 오래 걸려 해석하는 것 자체가. 그런 것들은 아마도 좀 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왜냐면 얘기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글로 읽으면 되게 일이 커지는 것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은 꼭 듣고요. 너가 이 둘 사이를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되면, 처음엔 실패가 많아. 근데 판단할 수 있게 되면 너의 능력치는 진짜 정말 좋아져. 스스로 판단하는 인간과 하나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남이 제공하는 것만 공부하는 사람 사이의 그 격차는요, 엄청 커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하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별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계획하고 판단하고 실패하더라도 학습이라는 걸 해본 사람은 감각이 생겨. 그래서 편리와 불편의 차이를 알고 효율의 비효율의 차이를 남이 말 안 해줘도 대번에 알아채는 느낌이 있어. 느낌 있다. 그러면 지식이 안 들어가도 그 사람한테 지식이 막 나온다니까. 그렇게 되면 너도 되게 편해져. 와, 내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막 만들어낸다고? 그래서 내가 막 그럼 좋은 거잖아. 책을 보지도 않았는데 내 속에서 막 나와. 공식이. 기대는 그래요. 지금 학습하는 것도 충분히 그렇게 자기 안에서 끌어낼 수 있도록 조금은 지식이 들어가긴 들어가야 돼요. 그거를 좀 보여주고 싶은 거고요. 끌어내는 게 이제 이렇게 끌어내는 거야를 좀 시연해서 자꾸 보여주고 싶은 거고. 그래서 어느 날 너가 그거군요 하고 느낌이 오면 쌤 더 이상 필요 없어지잖아. 그때가 와야지. 병원 다니다가도 이제 다 나았어요. 그럼 이제 의사 선생님이랑 빠이빠이 하잖아. 그런 것처럼 저 이제 스스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쌤도 그때는 좀 뿌듯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많이 졸업을 시키고 있답니다. 네, 다른 것도 한번 가볼게요. 이런 거. 거기 보니까 원을 이동을 했다고 하죠. 원을 x축으로 a, y축으로 b 평행한 이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원과 왜 접하게 된다 그랬어요? y축 방향으로 a 플러스 2라 그랬는데 미안하다. 그러면 처음에 있던 원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외접을 한다네. 이렇게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된 건데, 이렇게 혹시 알아들었니? 네. 뭐야, 그럼 이해도 잘했잖아. 자, 그러면 관찰만 한번 같이 해볼게. 쌤이 관찰하는 포인트 잘 봐봐. 그럼 너가 혹시 이제 좀 배울 게 있을 거야. 0,0에서 출발을 해서 이동을 하면 a, a 플러스 2가 되겠지라고 이렇게 보고. 반지름 변했을까나? 좋아. 그럼 계속 루트 5인 것 같고, 반지름 둘 다.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돼요? 혹시 구할 수 있겠니? 그 거리를? 0, 그래? a에서 0 빼서 제곱하고 a 플러스 2에서 0 빼서 제곱하는 거죠. 그 거리가 바로 이 루트? 요식 혹시 나왔었니? 안 보이는데 풀이에. 그냥 막연히 어떻게 할지 몰라. 막연했구나. 네. 알겠다. 그럼 자, 쌤도 막연할 때가 되게 많아요. 같은 경험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막연함이 들 때 하는 습관 같은 행동들, 먼저 그림 한번 그려보고 쳐다보는 일, 막연할 때 제일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인데 한번 해봐봐. 효과가 있을 때가 많아. 그 다음에 막연할 때는 이거 물론 이제 지금 그림을 그려야 되는 상황이라 그림을 그렸는데, 막연한데 그림을 못 그릴 때는 이것저것 대입이라든가 이것저것 좀 그런 걸 많이 해봐. 이것저것 자꾸 넣어보고 규칙이 없나 이렇게 챙겨보는 일 되게 많이 해요. 이게 이제 의외로 풀이로 연결되는 일이 되게 많고요. 계속 오랫동안 했는데도 잘 눈에 안 띄잖아. 그러면 쌤은 혹시 내가 눈치 못 챈 게 있나? 관찰하다가 보면 좀 빠뜨리는 게 있거든. 숨은 그림 찾기도 IQ가 낮아서 숨은 그림이 안 되는 거니? 아니야, 눈에 안 보여서 그냥 안 찾아지는 거야. 그게 그 공부를 많이 하고 덜 하고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그냥 안 보이는 걸 어떡해. 그래서
힌트를 자꾸 보세요. 아, 근데 힌트를 본 거는 잘 까먹어요. 뭐 혹시 그렇다면 자주 보세요. 그래서 다 기억해버리면. 예, 숨은 그림 찾기도 그게 외워지면 바로바로 다 풀잖아. 시험은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창의력이나 이런 걸 측정하고 싶으면 아예 생전 본 적도 없는 문제를 던져서 이렇게 막 풀게 시키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학교 시험 점수를 만들어내고 싶으면 다 외워버려 그냥. 그러면 시험 점수가 잘 만들어져. 일단 적절한 기억은 필요하기 때문에 지식을 쌓아주시고요. 근데 그게 너무 암기로만 간다 그러면 그 행동을 잠깐 멈추고 고민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것도 좀 필요해. 또 그러다가도 고민의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루즈해진다 그러면 또 빨리빨리 지식을 딱 쌓아버리고, 그 두 가지를 병행해서 적절히 공부에 좀 속도를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됐다. 그럼 나 이거 계산해 줄까? 해볼까? 루트 양변 제곱하면 a제곱 나오는 거야. 뭐 시간 문제고 4, 5, 20이고요. 2a 제곱에 4a 플러스 4, 20인 거죠. 자, 약분하고 다 정리하면 빼기 8이 됩니다. 그럼 a 더하기 4와 a 마이너스 2 되는 거고, 요건 다 중학교 3학년 때 하던 거라서 사실 무난히 잘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에 믿고 맡기겠습니다만, 아무튼 몇 개요? 점이 2개 나옵니다. 이쪽으로 간 것도 있지만 아마도 이쪽으로 간 것도 아마 있나 봐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것 같아요. 라는 추측도 이제 결과를 통해서 해볼 수 있어요. 양수만 구하라 그랬네. 책에서는 2입니다 말해주면 됩니다. 자, 1번을 잘 극복하면 아마 이 다음 단계부터는 굉장히 잘 풀렸을 문제가 아닌가 싶구나. 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이러한 관찰을 마음속으로 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식을 더 많이 외우는 거는 지금까지 걸로도 충분한 것 같아. 이걸 내가 이제 아하라고 많이 불러. 아차차, 이걸 했으면 될걸, 막 이런 거. 근데 이거는 처음에 자연스럽게 생각이 안 났으면 남이 한 걸 보고 내 걸로 그냥 다 그냥 저장해버리면 좋아. 그 콜럼버스의 달걀 얘기가 이런 거야. 달걀 책상 위에 세워버리니까 아무도 못 세워. 이렇게 팍 깨버렸어. 세웠지. 그러니까 야, 그거 나도 하겠다. 그럼 진작하지 그랬어. 그러니까 이 정도면 나도 하겠다 싶은 건데 내가 못한 거거든. 그냥 그럼 남이 한 거 보고 쫓아하면 쉬워. 이걸 나쁘다고 하지 않아 절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갔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비어있는데 잠깐 볼게요. 풀이가 여기까지 진행됐고요. x축 a, y축 a, 공통현의 길이가 1루트 3. 이것도 계산은 잘 됐어. 근데 그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전혀 결정이 좀 안 된 상태로 멈춘 것 같아. 이렇게 할게. 내가 1038번은 결정하는 방법은 말이야. 결정을 잘 하는 방법은 내가 미래가 보여야 돼. 아니 미래를 계획이라도 하든가, 보이지 않으면 계획이라도 하든가. 그러면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뭐가 나와. 이렇게. 지금 문제 상황이랑 되게 비슷해. 문제가 원이 있다 그랬고 원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평행 이동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뭐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공통현이 나타났다 얘기했죠. 이게 눈에 이렇게 보여야 한다니까? 그럼 너의 계산이 어떻게 더 진행돼야 될지 너가 결정할 수 있게 돼. 자, 공통현의 길이가 얼마래요? 1루트 24. 좋아요. 공통현이 2루트 23이랍니다. 그럼 내가 이거 좀 키울게. 아이고야. 얘가 2루트 23이잖아. 그지? 옮기기만 했으니까 반지름 변했을까? 그런 것들은 이제 관찰해서 이제 스스로 느껴야 됩니다. 느낌이 왔다면 이렇게 된 녀석이 여기 있다는 게 눈에 좀 보이면 어떨까? 괜찮니? 그 내가 맨날 피타고라스 막 하잖아. 그게 여기 있다는 게 눈에 보이면 어떨까? 여기까지.
이건 그림 안 그리면 안 보여. 보고 그리면 돼. 반지름 알고 있니? 아니, 구할 수 있는 거니? 네. 그럼 이건 안다고 칠 수 있는 거고, 요 현의 길이도 알려? 주셨잖아. 여기 요거 반 자르면 되지. 그럼 여기 길이도 알아낼 수 있는 거고요. 뭐죠? A가 자, 그럼 원의 중심도 지금 마이너스 3,2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평행이동 얼마나 했는지도 너무 자세하게 친절하게 잘 알려주셨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여기가 얼마인지 찾을 수 있다면 여기가 얼마인지도 알 수 있겠죠? 오늘은 특별히 원이 똑같으니까 여기의 길이도 같아집니다. 평소엔 계속 그런 건 아닌데 오늘은 좀 상황이 특수해.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이 파란색 길이와 같잖아요. 이제 뭐 해야 될지 혹시 느낌 오니? 이게 관찰이 돼야 되고 명확히 이거구나 저거구나 결론이 좀 나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이 두 중심 사이의 거리를 뭐 할 거다? 구할 계획입니다. 이쪽 중심이나 한번 이제 찾아봅시다. 저쪽 중심을 A만큼 이만큼 플러스 A 여기서 한 거는 4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거리를 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죠. A의 제곱, B의 제곱의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알겠니? 자, 그 거리는 얼마여야 한다? 그것도 해봐야죠. 반지름은 빼기 9, 빼기 4, 빼기 12, 25니까 반지름은 5네요. 여긴 루트 23이고요. 그럼 여기 루트 2입니다. 루트 2가 두 개 있으니까 몇 루트 2? 2 루트 2입니다. 제곱을 하면은 a제곱 더하기 4가 8이니까 a제곱이 4인 거야. a는 2 또는 a는 마이너스 2야. 찾았네? 양수 a, 실수 a 값에 곱,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4. 뭐 곱하든 합하든 뭘 물어보든 난 대답할 수 있을 준비가 됐어요. 자, 내가 그럼 이렇게 부탁해도 될까? 그림 좀 다 그려볼래? 네. 거기서 뭘 봤는지를 정리를 해봐. 그래서 나는 관찰이 되든 안 되든 일단 내가 관찰한 사실 하나, 관찰한 사실 둘 다 이렇게 적어보고 이 중에서 이용 가치가 있는 게 뭔지 생각하는 게 좀 습관이 돼버렸거든. 그러다 보면 착착착 연결이 돼서 이제 해결의 실마리가 좀 잡힙니다. 자, 그림 그렸고요. 이런 계산을 하리라 마음을 먹고 정말 실천에 옮겼어요. 네, 요것이 이제 전체적인 풀이의 흐름이야. 그래서 너가 지금 해야 될 건 수업을 듣는 게 아니고요. 너가 관찰한 걸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끌어가는가에 대한 힌트를 얻어야 돼. 예. 자, 너의 관심사가, 너의 포커스가 이렇게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아이디어를 끌어내시는구나. 되게 암담한데 어떻게 끌어내는구나,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잘 조합해서 결과로 만들어내는구나. 이런 거. 그 과정에 좀 더 집중해주면은 훨씬 더 수업이 너한테 좀 그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 좀 싶어요. 네. 관심사를 이런 쪽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잘 하고 있는 거냐? 그냥저냥 문제만 푸는 거는 크게 효과가 없어서 자꾸 좀 요런 얘기를 하게 되네. 네, 여기까지 그렇게 한번 행동해봤습니다. 또 나머지는 잘 됐어요. 또 어떻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만하다라는 문제들이 그런 게 없는 것도 꽤 많아. 네, 이게 불규칙적으로 그냥 좀 이렇게 가끔 튀어나오는 건가 봐. 우리가 그럴 땐 피곤함이 혹시 원인이 아닐지 좀 생각해 보세요. 피곤이라는 건 뭐 땀이 막 나고 막 졸립고 그런 거 말고도 두뇌는 따분함을 느끼잖아. 그것도 피곤함의 일종인데 뭐 이런 거야. 몸은 편해도 뇌는 피곤할 수 있거든. 똑같은 일을 계속 시키잖아. 비슷한 일을. 아마 경험해 봤을 거야. 그럼 슬슬 이제 지겨워. 그 뇌가 느끼는 피곤함이야. 뇌는 항상 새롭고 막 이렇게 새롭고 되게 좀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상황에서 정신을 번쩍 차리는 특징이 있어. 집중을 되게 열심히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비슷한 문제를 계속 푸니까 멍해진다고. 그러다 보면 처음에 막 맞추다가 갑자기 비슷한 문제 갑자기 안 풀려. 그 계속 시간이 가 그냥.
이런 경우가 있거든. 혹시 이제 이런 경험을 하게 되걸랑 옛날에 어떤 분이 방송 나와서 이제 미국 가가지고 공부 성공한 사람이거든. 한국에서는 걔 공부 잘 못했는데 미국 가면 공부 너무 잘해. 그래서 막 좋은 학교 막 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는 똑같은 과목을 한 30분 이상 보면 멍해진대. 그래서 책을 3권을 펼쳐놓고 30분 이 과목을 하다가 그 과목을 바꿔버려. 그리고 이렇게 과목을 바꿔. 이건 뭐 그 사람 스타일이겠지만, 그럼 뇌파 측정을 하잖아. 그럼 뇌파가 막 집중을 하다가 슬슬 떨어져. 과목을 바꾸면 휙 올라가. 떨어질 때쯤 다시 과목을 바꾸면 휙 올라가. 이런 특이한 분도 있더라. 자, 이런 사례들을 잘 한번 보세요. 눈여겨 보시다가. 쌤도 약간 좀 비슷하게 공부하는 스타일이긴 한데요. 나는 뭐 여러 과목을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 한 과목을 하는데, 한 과목에 관련된 책이 여러 권 같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책상에 이렇게. 그래서 이거 막 보다가, 이것도 보다가, 다시 와서 막 보다가, 또 이제 여기에 참고가 될 만한 거, 이것도 좀 찾아보다. 역사도 보다가, 다른 사람의 풀이도 좀 보다가, 관련된 글도 좀 읽다가, 돌아와서 계속 글 읽기를 이제 하고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나한테는 좀 집중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저번 시간에부터 얘기하잖아. 문제를 풀고 싶으면 혹시나 유형이라는 게 이렇게 있잖아. 유형 넘버 1, 유형 넘버 2, 유형 넘버 3, 유형 넘버 4 이렇게 있고 비슷한 문제가 3, 4개씩 계속 이렇게 되어 있잖아. 어떨 때는 3가지 내내 비슷할 때가 있어. 사실은 번호는 매겨 놓으셨는데. 그럼 끝에 가면 힘이 딸려. 아, 이렇게 똑같은 걸 계속 풀으라 그러니까 진짜 좀 인간적으로 그렇더라고. 그럴 때는 이렇게 풀어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말한 거야. 좀 서로 다른 종류를 푸니까 조금 정신이 덜 피곤해지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풀고 이제 돌아와서 또 이렇게 풀고 이렇게. 그래서 벌써 4가지 유형을 몇 번 공부했어? 4번이나 3번이나 섞어서 공부하는 셈이 또 되니까. 그런 애들이 있었거든. 비슷한 거 맨날 푸니까 다른 거 나오면 못 풀겠어요 이런 애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럼 이렇게 풀면 어때? 애초부터 섞어서 푸는 거야. 시험을 보는 게 그런 거잖아. 다 섞어놓고 확 시험을 보니까 공부할 때부터 섞어서 한번 공부해보는 것도. 그러다가 틀리는 게 나왔어. 걔만 집중적으로 한 서너 번 더 풀고 다른 거 틀리는 거 안 나오면 일단 쭉 넘어갔다가 다음에 다시 오고 그런 공부도 좀 많이 하는 편이라. 네, 그렇고요. 다 됐나요? 그러면 네, 거의 다. 내가 뭘 놓친 게 있니 지금? 이런 거? 너 나한테 알려줘야 돼. 내가 이렇게 다 찾아가지고 어느 날 나도 이게 한계가 와. 쌤도 눈치가 한계가 있거든. 알려주면 내가 더 잘 챙겨줄 수 있어. 거기 아무것도 안 써 있어가지고 물어본 거야. 아니면 한번 해볼래? 네, 요거는 되게 잘 풀었기 때문에 내가 손대지 않아도 되겠구나. 저 그런 걸 느꼈고요. 1357번 이제 C단계부터는 슬슬 좀 부하가 걸리겠지만 자, 힘을 내 봅시다. 이렇게 생긴 도형이 x, y는 0이라면 자,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y는 무엇일까? 물론 이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과정이 한 2단계 정도 되는데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을 때도 있어.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해. 그냥 너는 지금은 틀려도 되는 그런 때야. 도전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야. 겁내지 말고요. 이거 좀 틀린다고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시간만 좀 가는 거지. 그냥 그런 생각으로. x자리에 x 더하기 1이 왔어요. 그걸 봐서는 아마도 이렇게 된 걸 차근차근 하나씩 합시다. 이렇게 이제 이 과정을 이렇게 거쳐서 간 것 같아요. 그럼 난 그림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식을 말하는 표현이다. 그렇게 식에 x 대신 x 더하기 1이 들어와 있어요. 남 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 도형을 거꾸로 이제 x축으로 마이너스 한 칸 이동한다로 해석해주면 좋겠다 그랬죠. 이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해주길 바란다.
자, 그 다음 y 대신 빼기 y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X축. 그렇죠. x축 대칭이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y 대신 빼기 y가 그럼 x축 대칭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이동한 다음 x축 대칭을 하면 이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하나씩 연결을 지어 본 거야. 내 설명 좀 어렵니? 아니. 괜찮았어? 기억하자.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떤 생각? 이런 생각을 해 본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괜찮았나요? 이 그림 나올까나? 나오는 거. 어우, 그러면 잘 됐네. 이렇게 하나씩 그냥 하는 거야. 공부할 때는 가끔은 시간을 잊고 그냥 재미만 생각해. 이 재미에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실력은 자동으로 좋아지고. 아유,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니? 네, 이제 요즘에는 시간 생각해야 돼서 아무튼 가끔은 시간 가는 거 아예 잊어버리고 푹 빠져서 재미있게 하는 것도 부탁드릴게요. x 빼기 1과 빼기 y가 있네. 자, 이번에는 요건 아까 했으니까 이제 기억에서 다 지우고 다시 한번 f에 x 빼기 1과 y는 0이 있대요. 아, 빼기 y가 있군요. 어떻게 할지 한번 보자. x 대신 왜 x 빼기 1이 있었던 걸까? 뭐 이렇게 고민해 보는 거죠. x축으로 플러스 1 갔구나. 그 다음에 이제 y 대신 빼기 y가 여기서 온 거야. y 대신 빼기 y가 온 거야. 무슨 일이 있었을까? x축 대칭이 있었겠죠. 네,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옮겨주면 하나씩 옮겨주면 저 결과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요거는 넘어봅시다. 이건 그림만 한번. 이게 안 나와요. 자, 기억이 안 나오고 니은이 기억이 나오고. 네. 니은이 안 나오고. 그렇죠. 보고 생각하고 보고 생각하고. 자, 느낌 왔어? 네. 내가 이걸 왜 가르쳐 줬냐면 디귿 한번 혼자 하게 되나 보려고 이제 했지. 자, 디귿 한번 부탁드려요. 이렇게 했던 생각 부분을 스스로 해낼 수 있는지를 보고 가겠습니다. F 1 빼기 x에 y가 있더라. 아, 이건 좀 어렵네. 어떤 과정이 있었길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과정이라 그러면 자, 여기까지 가기까지 어떤 절차를 겪어서 이렇게 갔을까나? y축 대칭을 한 다음에 y축 대칭한다? 잠깐만요. y축 대칭한다. 아, 이렇게 됐겠네요. 그러면 네, y축 대칭한다. 그리고요. x 플러스 x 플러스 1? 뭐라 그래야 돼? x 자리에 x 플러스 1? 아닌데? 그 얘기였나요? 아닌데? 아, 근데 그 비슷한 게 맞긴 맞는데. 네. x 자리에 x 마이너스. 맞아. 그거면 지금 이 결과가 딱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지. x 대신 x 빼기 1이 들어갔다. 아, 그러면 x 대신 x 빼기 1이 들어갔어.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그걸 x 대신 x 빼기 1이 들어갔어. 이걸 뭐라고 말하지 우리가? x축으로 플러스 1 이동한 거구나 라고 해석해 주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느꼈다는 거죠. 그럼 x축으로 플러스 1을 이동했구나. 이렇게 정체가 다 밝혀졌어요. 그래서 원본 그림을 y축 대칭하고 한 칸 옮겨주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천천히 그려봐도 돼.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해요. 나오는 것 같아요. y축 대칭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네. 그죠? 그래 x축으로 한 칸 이동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 결과치랑 같습니까? 네. 그럼 됐네요. 나머지는 상상력만 남아있어. 내가 이제 기억 니은을 보여주는 이유는 쌤 그래 다 풀어주는 사람이 아니야. 쌤은 왜냐하면 자극을 하기 위해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아, 이제 두뇌가 돌아가게끔 느낌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게 전달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풀이를 보더라도 기역과 니은을 한번 보시고 잠깐 이 정도면 디귿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본인한테 해줘도 괜찮아요. 요만큼만 보는 거지 이렇게 없고 그렇게 해서 혹시 이제 자기가 이젠 스스로 할 수 있는 느낌이 왔다 그러면 그땐 더 이상 답지 보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온다니까요. 답지를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럼 답지를 사실은 봐도 이해가 된 게 아닐지 모르겠고 비슷한 문제를 던져놨는데 난 못하겠다 그러면 아직은 느낌이 안 온 건데요. 이거 이제 가끔 조심해야 되는 게 느낌이 안 온 게 남의 탓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수업이 어려워서 그랬다면 수업을 쉽게 하면 느낌이 오게 되어 있고요. 해설지가 어려웠다면 해설지를 쉽게 만들어서 느낌이 오면 그건 해설지가 조금 이제 나랑 안 맞아서 그런 거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 했어. 다 했는데 안 돼. 이때는 외부에서 이유를 찾기보다는 내가 왜 안 되는 걸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혹시 또 좋은 해답거리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생은 저렇게 자기가 하고 자기 스스로 피드백을 받고 원인이 뭔지 골똘히 생각해 보고 원인을 찾아서 좀 이렇게 이제 결과를 좀 바꿔보고 싶다 그러면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여 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의 일종입니다. 수업은. 그냥 와 좋은 수업이다 하고 들으면 성적이 저절로 올라가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죠? 네, 1358번을 한번 잠깐 또 해보고요. 이건 좀 재밌겠는데? 해보. 사사분면 어딘지 혹시 감이 오니? 네. 네. 됐어요? 네. 혹시 지금 생겼던 약간의 딜레이가 조금 이제 정체 현상이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같이 이제 재현해 보겠습니다. y는 x 평행 이동을 했다, 대칭 이동을 했다니까 요 선 보이죠? 요 선을 기준으로 얘가 이쪽으로 훅 하고 넘어가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해서 이쪽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냐? 아니,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고 됐니? 네. 두 번째로 평행 이동을 했다 그랬죠. 이렇게 이동을 했다 이거야. 그랬더니 역시 계속 사사분면에 있다 그랬거든. 그럼 뭐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있겠지. 그게 이렇게 평행 이동했을 수도 있지만 이런 데로 갈 수도 이런 데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방향이 여기 뒤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무튼 그렇다는데 m 빼기 n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해서 m 빼기 n의 최소를 구하라고 하였어요. 그죠? 이제 여기서 생각하는 거지. 얘를 이렇게 계산했을 때 가장 작은 답이 나오려면 n이 좀 크고 m이 좀 작은 거여야 하지 않니? 아니. 그렇지. 그래야 음수로 되게 좀 크게 작아질 것 같은데. 요것은 상식에 기대서 한번 말해 보았습니다. 그럼 m은 작아야 하고 n은 엄청 커야 돼. m은 작아야 하고 n은 엄청 커야 돼. 그런 움직임이 누구게 이것도 머릿속으로 해보는 거 아니야? m이라는 거는 어디 쪽 이동이에요? 왼쪽 오른쪽 x축 쪽 이동이고 m은 위아래.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으로는 조금만 움직이고 위로는 많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음수로 되게 값이 작게 나올 테니. 이상하다. 사사분면에 있다 그랬죠? 네. 그럼 이렇게 움직이면 최고인데? 잠깐만요. 이렇게 움직이고 무조건 밑으로 내려가. 움직이지 말고 무조건 밑으로 내려가. 그럼 이게 엄청 커지잖아. 그럼 계속 작아지죠? 0 빼기 10, 0 빼기 20, 0 빼기 30, 0 빼기 40, 0 빼기 50 이렇게 되니까. 근데 내가 지금 밑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양수 아닌가요? 음수인가?
그러니까 내 말은 여기가 내가 밑으로 한 5칸을 갔어요.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죠? 오. 마이너스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럼 빼기랑 만나면서 플러스. 플러스 값이 돼요. 그거보다는 위로 올라가는 게 낫지. 음수니까 훨씬 이 전체 값이 작아지는 거지. 요거를 그래서 움직임과 여기 계산 사이의 관계를 눈치채는 건데 이거 외울 수 있나 모르겠어요. 문제 아시겠습니까? 안 해본 사람은 모른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위로 올라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위로 한계가 있죠, 근데 네. 여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는 m이 음수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m이 음수면 뒤로 움직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최대한 이쪽으로 바싹 붙은 다음에 위로 쭉 올라가 주는 거. 그죠? 이게 좀 괜찮지 않을까? 네, 근데 네네. m-n 최소값이 음. 이 여기 m이 2개잖아요. 어디? 여기 m이 2개인데 이 m 아이고, 뭐가 하나 또 있네. 네, 또 있어요. mm만큼 네, 밑에 거 아예 안 읽었네, 이제 네. 보니까. ABC를 x축방향으로 mn만큼 평행 이동한 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였다. 거꾸로네요, 이거는. 그거 역시 1, 4분면위에 놓여야 한다 그랬군요. 이렇게 합시다. 내가 문제를 완전 바꿔서 풀었네. 아까 방금 말했던 행동만 있었다면, 최소값은 아까 이렇게 생각한 대로 움직이게 해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얘를 평행 이동을 시킨 다음, 미안해. 평행 이동을 시킨 다음에 대칭 이동을 다시 시켜서 어디로 왔으면 좋겠다? 1사분면에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아무거나 예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평행 이동 시킨 다음에 평행 이동 이렇게 대칭 이동하면 1사분면에 존재하지롱. 더 많이 가면은 훅 하고 날아가겠죠? 네. 더 많이 가도 훅 하고 날아갑니다. 뭐 한계가 없는데? 한계가? 어쩌지 이거? 네, 그래서요. 내가 볼 때는 1번에서 했던 행동들이 몇 가지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지금 하나는 찾았어요. 이렇게 하면 됐다. 찾아가지고 2번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2번에 적용을 해서 역시 얘가 여기서 한 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온다면 1사분면위에 좋겠네요. 왜냐면 지금 뒤로 갔다가 위로 갈 거죠. 그럼 얘도 뒤로 갔다가 위로 간 다음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잘못하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간다고요? 네. 요거 때문에. 자, 몇 번 마음속으로 이제 실험합니다. 드디어 실험하는 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전혀 위험 없어요. 마음껏 합시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죠. 네. 이거 안 되잖아. 최소한 이만큼 네. 정도는 좀 가야죠. 가줘야 돼요. 그래야 대칭 이동했을 때 되는 거죠. 최소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저기 이동을 해줘야 되냐면 여기 정도까지는 이동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이만큼은 이동을 할 필요가 있다입니다. 그게 m 값인가? 네. 그렇죠. 여기는 와야 되거든요. 그게 얼마나 이동한 거니? 3. 그죠? 적어도 3. 적어도 3은 이동해요. 적어도 3. 즉 n 값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n은 어때요? 안 움직여도 움직여도 되고 안 움직여. 안 움직여도 되고 밑으로 가는 건 괜찮나요? 안 돼. 이건 안 돼요. 밑으로 일단 얘가 여기 왔을 때 C 밑으로 너무 많이 움직여도 되나요? 안 돼. 이건 안 돼요. 네. 여기까지 오는 건 괜찮아요? 이동해도 이쪽이니까. 그럼 이 한계가 얼마입니까? 너 높이 알지? 1이요. 요 높이가 얼마인지 알죠? 네. 1인가요? 네. 그러면 여기서 n값은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하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안 돼. 네. 마이너스 1까지만 괜찮아. 그보다 그 위로 올라가는 거는 괜찮아요. 네. 전부 다. 그래서 빼기 1보다는 커야 네. 한다. 이런 결과를 써 놓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힌트에선 이걸 좀 얻었고요. 아까 이제 첫 번째 힌트도 정리 좀 할게요. 얘가 대칭 이동하고 평행 이동했을 때 어디 있어야 된다? 4, 4분면에 있어야 하니까. 자, 왼쪽 오른쪽 한 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뒤로 얼마나 갈 수 있다? 1이요. 그렇죠. 맞아. 맞아. 얘는 마이너스 1인가 참? 뒤로 가면 마이너스 1이죠. 네. 걔보다는 더 작아지면 안 되죠. 마이너스 2 뒤로 가면 안 되죠. 네. 빼기 3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이쪽으로는 계속. 무한대로 계속 갈 수 있죠. 그리고 여기까지. n은 어떤가요? 즉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은 위로는 2. 2까지, 밑으로는 계속. 제한이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아니. 아니면 요거 고치면 돼. 일단은 대충 이런 분위기라는 건 알겠어요? 내가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 흐름이니까 계산 틀린 게 있으면 조금 이따 다 고칠게요. 이 흐름 좋아요, 이거. 그러면 n이 빼기 1보다 크면서 n이 2보단 작아야 되잖아. 그래서 n의 값에 범위가 생기는 거지. 아싸, 이거다. 이 느낌이야. 계산 틀린 건 조금 이따 다 잡을 수 있어. 이 느낌이 먼저 가요. m은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랬죠. 그럼 뭐보다 크면 돼요? 3보다 크면 되는 거죠.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거. 이래도 되면서 이래도 되는 이제 공통의 범위는 바로 요것이랍니다. 그럼 이제 m에서 n을 뺄 때 최소가 나오게 하는 게 조금 더 체계적이지 않을까요? 네. m-n의 최소를 찾을 때 조금 더 아까보다는 괜찮을 것이랍니다. 알겠니? 네, 요런 얘기예요. 근데 요런 게 튀어나올 때까지 엄청 시간 많이 들어요. 뭐 진짜 망망대해에서 하나씩 나오는 그런 기분이 맞잖아요. 근데 요런 능력이 생겨날 때까지 저 회색이 아무것도 없는 이 허울 볼판에서 차근차근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를 때까지는 쌤이 지금 방금 전까지 뭐 했죠? 움직여 봤어요. 이것을 쌤이 실험이라고 불러요. 해봐야 돼요. 머릿속으로만 해서는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손으로 다 그려볼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종이 위에 손으로 할 때는 상상밖에는 할 게 없는데요. 아니면 진짜 오려가지고 움직여 보는 것도 상상을 도와주는 거죠. 어떤 방법을 쓰건 간에 그렇게 해서 자꾸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경험 속으로 막 들어가야 돼. 감정이 이입된다 그럴까? 주인공한테 완전 빠져들었어. 그러면서 슬슬 이제 뭔가 또렷한 뭔가들이 하나씩 잡혀가게 됩니다. 됐나요? 혹시 계산 틀린 게 있으면 요 고쳐 숫자. 그런데 형식은 이제 안 바뀌어. 그래서 내가 쌤이 첫 수업 때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이 느낌과 흐름, 이러한 형식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든지 이제 할 수 있는 힘이 될 거예요. 이걸 일반성이라고 좀 믿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여기까지만 합시다. 괜히 이거 좀 괜찮았니? 네. 예, 좋아요. 오래 걸렸어요 이거. 근데 이 절차를 다 보여주려면 처음엔 이 정도 걸린다. 처음 풀 때는 이렇고요. 두 번째, 세 번째 풀 때는 이제 슬슬 옛날에 푼 게 기억이 나면서 그게 자기 안에 들어와서 내 지식으로 변해버린 거야. 그래서 내 거야 이제 그거. 그걸 쓰게 되면 되게 쉽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좀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이런 걸 어떤 식으로 떠올려 가는지를 좀 보여주는 방법이었어요. 수업 때. 예, 그러면 요거 토요일까지 좀 해주시고요.